네, 이 소절은 의사결정의 유형과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소절에서는 의사결정이 뭐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렸다면 이제 의사결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 유형에는 첫 번째,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를 보면, 인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밑단에서 사원 대리 정도 되는 직급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업무적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과장, 부장 이 정도 되는 중간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있고요. 말 그대로 탑 매니지먼트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적 의사결정에서는 하위단에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자잘한 의사결정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한 면으로만 인쇄할까? 양면으로 인쇄할까? 그런 수준의 의사결정이고요. 관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자, 우리 기업의 이런 제품을 새롭게 신규 제품을 출시할까 말까 이런 수준의 의사결정이고요.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기업이 이제 로봇 산업을 진출할까? 전자산업만 할까?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할까?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는데 그게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의 유형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바로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CEO의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탑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루틴이 없다는 거예요. 반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CEO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CEO라 하면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을 이제 CEO의 의사결정이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을 이제 CEO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대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친북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좀 경계를 할 것인가, 군사적으로 우리도 강건하게 대할 것인가,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대표적인 의사결정은 정답이 없습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거죠. 반대로 정형적 의사결정은 그 의사결정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종이는 아껴 써야 되는 거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퇴근할 때는 불을 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수준의 딱 정답이 있는 의사결정, 그런 것을 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에는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의사결정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위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의사결정을 개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촛불 집회라든가 아니면 후세인의 침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단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이죠. 그럼 먼저 개인 의사결정을 먼저 보시면 사마천의 사기가 대표적인 예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흥분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지 마라. 홧김에 시집가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하기보다는, 혹은 내가 화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의사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의사결정이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화가 나서 폭력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또 우리 공부하는 여러 내용 중에 공격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러면 그런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손해예요. 아무리 저 자신을 돌이켜 놓고 생각해 봐도 결과적으로 화에 의해서 급하게 홧김에 내린 그런 의사결정들은 결과적으로는 제 손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나도 그런 감정을 잠깐 억누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차분히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집단 의사결정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겠지만 케네디 정부의 쿠바 침공이라든가 폭스바겐의 딱정벌레 사례라든가 또 동조화, 다수가 A를 지지하면 소수도 동조하게 되는 동조화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든가 또 전순국의 오만 해서 전순국이라는 오만의 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집단 의사결정과 관련된 잘된 혹은 잘못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사례를 책이라든가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집단 의사결정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 스스로 체화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과 행동이라는 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한 가지라는 것은 의사결정 이후에 행동까지 이어지는 이런 여러 과정에는 이 심리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의사결정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의사결정을 차분히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고 차분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중에 하나는 뭐 시험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2번이라고 답할까 3번이라고 답할까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차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시간이 넉넉할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2번이든 3번이든 고를 수 있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또 의사결정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유의사항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로마의 집정관 파비우스의 사례입니다. 한니발과 싸우지 말고 지치도록 해라. 싸우지 말고 지치도록 해라.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좀 설명드릴게요. 빨리빨리 문화, 결국 빨리빨리 하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에 이끌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든가 또 성수대교의 붕괴 이런 경험들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건설 당시에 빨리빨리 조기에 건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상풍백화점 붕괴나 이런 안 좋은 경험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도의 경제성장 이런 긍정적인 경험도 했다는 것을 또 잊으면 안 됩니다.